모든 절차 안에서의 서류들을 여기에 전부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또 채무자나 채권자들, 이 하나의 경매 물건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만 있겠어요? 등기 보면 뭐 가압류도 있고 가등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잖아요. 채권자들이. 그렇죠? 맞나요? 이런 채권자들이 접수하는 모든 서류들도 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이 경매 기록 안에 전부 다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 요구하러 배당 요구 안내문을 보냈어요. 임차인 권리신고해야 되겠죠? 자, 권리신고할 때 뭐 집어넣어요? 임차인이. 자, 보세요. 임대차 계약서 4번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임대차 계약서 4번을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임차인 성명은 당연히 나와 있을 것이고, 전화번호 나와 있지 않겠어요? 플러스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주민번호까지 나와 있다? 어디에? 계약서에. 계약서 적을 때 주민번호, 성명 다 적잖아요. 전화번호. 그럼 경매 기록을 보면 필요에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임차인의 정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전화번호도 알 수 있으니까 연락을 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뭔가를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은행. 은행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뭘 설정하죠? 그 집 등기권리증에 근저당권 설정하죠. 맞나요? 이때 은행에 어떤 서류가 들어있을까요? 경매 기록에.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근저당권 계약서. 맞나요? 맞죠? 그리고 또 어떤 계약서 있을까요? 근저당권 계약서랑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들어있다고요. 돈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아라는 계약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고, 이 채권 채무관계만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이 부동산의 담보로 잡자 해서 근저당권 설정하는 계약서를 적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맞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결정적인 거 할 수 있겠죠. 현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들어있겠죠. 계약서 내에 임차인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었던 거죠. 맞나요? 오케이. 이런 것도 다 들어있고. 또 이런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유치권 신고가 있어요. 법원에 접수했겠죠. 유치권 신고서를. 그 유치권 신고서에 접수했을 때 이런 내용도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공사 내역, 비용, 투자된 비용, 받아야 될 채권, 비용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접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경매 기록 안에. 그럼 이게 뭐가 공사 내역이 뭐가 중요하나? 왜 안 중요해요? 유치권은요, 점유를 함으로써 효력이 유지된다고 했는데요. 어떤 공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유치권이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져요. 그럼 공사 내역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 아니에요? 내가 공사 내역을 내가 복사해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낙찰 받았어요. 이 공사 내역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다? 그쵸? 그것도 여기 들어있다니까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가압유권자들이 있으면 이 가압유권자의 이 채권자의 정보가 들어있겠죠. 개인 정보가. 맞나요? 이 사람 가압유권자의 개인 정보, 뭐 채권 금액 등등 다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집행관이 이 물건에 대해서 매각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이때 집행관이 현황조사서를 꾸미기 위해 현황조사를 나간다 그랬죠. 이때 폐문부재 상태였어. 아무도 못 만났어. 그러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주민등록 연락 나간다 그랬죠. 동사무소 가서. 그래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본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등본 보면은 가족관계도 다 나오지 않나? 맞아요, 아니에요. 전입세대 연락 내역과는 정보가 틀리죠. 정보의 양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특수물건 권리 분석을 하면서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인데,
이거는 결정적으로 누구만 볼 수 있느냐? 개인정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해 관계인이 아니면 볼 수 없다. 경매에 입찰을 하기 전에, 경매 입찰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해관계인이에요? 네, 경매에 응찰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수요로서 불특정 다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개인정보 다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나서 이걸 볼 수가 있다니까? 낙찰자는 이해관계인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낙찰 받고 나서 보는 게 뭐가 의미 있어요? 잘못됐으면 이미 사고 터진 거네. 낙찰 되기 전에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방법들이 숨어 있는데 경매청구자분들이 잘 못 쓰는 방법들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7번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볼까요? 현재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이 갑소유 주택이 한 3억 정도 한다고 볼게요. 그리고 KB 시세가 3억이에요. KB 시세. 보통 아파트, 이게 아파트라고 쳐보자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의 KB 시세가 있어요. KB 시세를 두고 이 금액, 이 KB 시세의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려고 KB 시세라는 게 있는 거예요. KB 시세가 3억짜리라고 보자고요. 그리고 이 주택을 보니까 질려서 볼게요, 그냥. 갑이 전입신고를 하는 거예요. 언제? 2013년 말고 2010년도로 가보자고요. 2010년도 1월 1일날. 전입신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임차인만 하는 거예요? 우편물 받으려면 누구나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을은 했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어요. 언제? 2010년도 1월 1일날. 같은 날짜에. 지금도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이 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을이라고 할게요. 여기 을이 근저당권자예요. 그리고 은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을이 은행이에요. 근저당권자. 언제 설정했냐면은 2011년도 1월 1일날 설정했고요. 채권액은요 1억 8천을 빌려준 거예요. 1억 8천을.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을 2011년도 1월 1일날 했어요. 근데 갑은 전입신고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소유자니까. 근데 병은 누구지? 2010년도 1월 1일날 나보다 앞서서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네. 임차인이면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은행이? 아니면 안 해도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뭘 확인해야 돼요? 나보다 앞서서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권리분석 안 배웠지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면은 얘보다 앞서서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선순위 전입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고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보증금만큼 빼고 대출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뭐 DTI나 뭐 LTV 좀 더 이제 대출의 한계를 이제 넓혀줘가지고 KB 시세 대비 7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하지만 원래는 KB 시세 대비 60%가 나오면은 안방으로 나온 거예요. 한가득 나온 거예요. KB 시세 대비 60%의 대출이 나왔다고 하면은 임차인이 없고 깔끔한 물건, 은행이 1순위로 경매 넘겼을 때 배당을 받을 수도 있었을 때 이만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자고요. 대출 금액 얼마예요? 1억 8천이죠. KB 시세 얼마예요? 3억이죠. 몇 프로 나온 거예요? 60%도 나왔네. 60% 나왔네요. 만약에요, 임차인이 이 사람이 보증금 1억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1억 8천 나오있으면 60%에 1억을 빼고 8천만 원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등기권리증 볼 때 1억 8천이 나왔어. 그러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한가득 대출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되죠. 그리고 이상한 거는 소유자가 전입한 날짜와 같아요. 그럼 이랬을 때 예상되시죠? 부부, 자매, 남매, 부모
한 가족, 같이 살 수 있는 한 가족. 아니니까는 주축이 되죠. 그럼 이 주축만 가지고 경매 입찰하면 어떻게 돼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으니까 이들이 짜고서 임차인을 위장을 했을 때 깨트릴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경매 기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까요? 보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은 분명 부부 같아. 아니면 가족이야. 부부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을 안 해요.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례에선 딱 하나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자고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잘 보세요. 자, 여기 가압류권자가 있어요. 개인 가압류권자예요. 가압류 왜 하는 거죠? 금전 채권, 돈을 받을 이 가방대 돈을 받을 채권이 있는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 판사님 저 이 돈 받아야 돼요 하고 소송 중인 거예요. 그 소송 중에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면은 내가 돈 받을 게 날라가니까 가압류로 묶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에서 확인 판사를 받으면 본압류가 돼갖고 경매 진행하려고 이 사람도 가압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압류권자는 갑이랑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관계예요, 나쁜 관계예요? 나쁜 관계죠. 그쵸? 원수겠죠, 갑이. 돈 안 줬으니까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법에 힘에 빌려가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요. 이해관계에만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입찰자라면 응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자자라고 하면은 그때 누굴 찾아가냐면 이 개인 가압류권자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설득을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선생님 지금 금전채권이 있으셔가지고 돈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가압류를 해놓으시고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선생님은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서 배당을 받지 못하면 채권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잘 보세요, 선생님. 선순위로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경매 입찰자들이 두려워서 입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가격이. 선생님은 낙찰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배당을 받을 확률이 높고 낙찰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배당을 못 받을 거예요. 맞죠, 선생님? 얘 때문에 그래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가압류권자가 대답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만 물어보려고 간 게 아니고 선생님 그러면은요 저랑 같이 제가 어느 정도 사례비를 드릴 테니까 제가 선생님 배당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입찰자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법원에 가서 이 경매 기록 좀 열람 복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선생님은 이해관계인이니까 난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선생님도 살고 나도 좋은 물건 입찰 안전하게 받고 그래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경매 기록을 열람한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하니까 여기에 갑과 병은 부부관계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복사하는 거죠. 복사해서 딱 왔어요. 자, 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다른 채권자를 찾아가지 않은 이상은 나만의 정보죠. 입찰했어요. 낙찰 받았어요. 이 주민등록 등본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해가지고 인도 명령 신청을 하면 돼요. 법원에. 등본이랑 같이. 그 인도 명령 결정문이 나온다. 그 인도 명령 결정문을 집행 권한을 해서 강제 집행 끝. 소송 필요 없어요.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게 말은 제가 굉장히 쉽게 하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일반 경매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안 한다? 진짜 안 해요. 그래서 경매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경매 실무를 하다 보면은 경매 기록을 내가 이해관계인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경매 기록을 볼 수 있는 내가 조건을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특수권리를 투자하면서 굉장한 기회들, 남들이 얻지 못하는 기회들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라고요. 네,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옥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말 우리옥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옥션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고요. 주식회사고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경매 초보자들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도움되는 컨텐츠가 경매 웹툰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이 경매 웹툰은요, 그냥 뭐 단순한 뭐 홍보성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진짜 알짜 기술들, 이 경매 웹툰 만화로 정말 재미있게 집어넣으려고 제가 온갖 힘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드는 만화예요.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시고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상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상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옥션 사무실에서 저와 직접 30분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기타 경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상담 서비스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나홀로 2배 수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현재 국내에서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서비스입니다. 뭐냐면요, 경매 왕 초보자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깊이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야 될 업무가 있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이 왕 초보자들이 제가 직접 각자에게 맞게 월 3건씩 보고서 형태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담아서 그 물건을 추천해주고요. 이 추천해준 물건은 내가 입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쭉 해나가기만 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경매를 하면서 특수관리를 하면서 항상 특수관리는 위험이 있어요. 주사위 게임이란 말이에요. 민사소송? 까봐야 알아요. 미안하지만. 뭐 대법원 판례 하나 알고 있다고 뭐 그것처럼 될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나는 을이 아니고 늘 갑의 위치로서 최악의 상황이 와도 본전을 낼 수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은 거의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못해도 본전, 무조건 2배 수익. 2배 수익 이상도 가능해요. 3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런 논리가 가지고 있는 제 기술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고 계신 분들 중에 2배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나홀로 2배 수익 서비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제가 또 우리옥션에서 활용할 만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면은 공동투자죠. 이 공동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이 대표 또한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액 투자자분들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다 모여서 각각의 지분별로 공정하게 낙찰받아서 등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대표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원금을 보장하고 2배 수익의 과정을 갑니다. 물론 수수료는 발생되죠. 수수료는.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공동투자로 가게 되게 되면은 이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있어서 들어가는 보통의 비용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부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을 제가 보장한다고요.
저는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최악의 변수가 와도 내가 진행하는 경매 물건은 난 최소한 본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 보장하는 거예요. 플러스 수수료까지 보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르쳐 드리고 같이 투자를 한다는 그런 데서 가치를 두고 시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액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테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투자 참여하시면요, 이 참여한 이 멤버들끼리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갖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해드려요. 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기술들은. 그래서 나홀로드의 수익을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공동투자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경매 웹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상담 서비스로 저와 직접 만나서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외에 대표적으로는 다른 회사도 있는,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을 무료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기 권리 분석과 임차인 권리 분석도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료 정보 사이트에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정보를 검색하고 볼 때 나름대로 양질의 컨텐츠, 무료의 전제하에 양질의 컨텐츠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검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우리옥션에 이런 컨텐츠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옥션 홈페이지 제 강의만큼, 제 웹툰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